연방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대신 출산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습했습니다. 최소 27명이 사망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던 40대 남성이 지진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교차로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데일라이팅법의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시행됩니다.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이번에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미국 입국 자체를 막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시행 방침은 아니지만 백악관 핵심 참모에 이어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6대3으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른바 플랜 B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위헌 결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지지층이 임신부 입국 차단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문제 삼는 대신 입국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시 체류라 해도 누구를 입국시킬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며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러 오는 이른바 원정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크 웨인벌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광비자로 출산 직전 입국하는 사례가 있다며 임신 후기 여성의 입국을 막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공화당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신부의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법무부의 원정 출산 수사 지시가 이미 입국한 사례를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입국 문턱에서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반발도 큽니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는 여성의 임신 정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국 심사에서 임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추산하는 원정 출산 임신부는 연간 5,000명에서 많게는 26,000명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는 360만 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비슷한 효과를 낼 법안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신부 입국 금지를 직접 지지한 것은 아니고 행정부의 공식 시행 방침도 아직 나오지 않아 실제 정책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대규모로 공습해 최소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동원돼 개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맞은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쉴 새 없이 부상자들을 이송합니다. 500대에 가까운 드론이 동원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7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거용 건물만 20곳이 파손되면서 잔해 속에 갇힌 사람이 많아 현지 매체는 사망자가 늘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군사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усилив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 тем, чтобы достигнуть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써가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며 키이우에만 2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악의 공격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방을 향해선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That's only one thing. And we don't need, too much war. Please, the priority is to save lives. 전선에서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쟁 4년여 만에 양측의 군 사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성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40대 남성이 지진 발생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의 작업 끝에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무너진 8층 건물 잔해 틈으로 손을 흔드는 남성. 지진 발생 후 8일을 견딘 생존자입니다. Mueve de nuevo la mano como lo estabas haciendo. Muy bien, Hernán. Perfecto. 40대 쇼핑센터 경비원 에르난 엘베르토 힐 플로레스는 일하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붕괴 현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작은 관을 통해 물과 의료용 수액을 공급했고 금속 구조물을 조금씩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칠레와 미국, 멕시코 등 다국적 구조대의 70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Quería saber si no sabía si estaban vivos, si estaban muertos, si estaban heridos, o si se lo habían llevado por allí a un hospital. Pero después que me enteré que él estaba vivo. 기적 같은 생활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구조 장비와 연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휘발유가 없어 구조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멈춰섰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Al día de hoy se contabilizan 2.295 personas fallecidas, 11.267 personas heridas. Estamos contando al momento 12.841 personas damnificadas.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베네수엘라 당국은 7월 초 개통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항 마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교차로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데이라이팅법의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횡단보도 진입로를 기준으로 20피트, 약 6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63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거나 별도의 표지판이 없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리프국은 그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티켓 발급에 나선 만큼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차할 때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6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월드컵 특수가 무색한 수준인데 고용 둔화 우려가 이어지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가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이겨내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미 고용 시장이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여가와 접객업 일자리는 6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 접객업이 미 고용시장 상승세를 이끌 거란 예측을 벗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아래 연내 금리 인상을 고려하던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최소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 지표를 고용이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면 즉각적인 긴축은 부담입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이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판했고 백악관은 앞선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여전히 강한 경제 상황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합니다. LA 경찰국은 연휴 기간 주요 유흥가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암행 순찰차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후 11시까지 한인타운 인근 베니스 블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멜로즈 애비뉴와 옥스포드 애비뉴 등 총 3곳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3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5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버먼트 애비뉴와 먼로 스트릿 교차로에서 DUI 검문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6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첨단 감시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 장벽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약 460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예산을 바탕으로 기존 철제 장벽에 감시 카메라와 지상 센서, 레이더, 이동형 감시 시스템, 인공지능 AI 기반 감시탑 등을 결합한 스마트 장벽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30피트, 약 9m의 철제 펜스와 첨단 감시 기술을 결합해 국경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약 74마일의 장벽을 새로 건설했으며 매주 약 6마일씩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수백 마일 규모의 추가 건설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체 국경 약 2,000마일 중 험준한 산악 구간 약 535마일은 장벽 대신 감시탑과 센서, 광섬유 감지 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간에는 조명과 순찰도로, 감시 장비가 추가되고 있으며 텍사스 리오그란데 강에는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부표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 순찰대원의 효율을 높이고 인력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스마트 장벽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국경 순찰대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경 지역이 사실상 대규모 감시구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민자들이 더 위험한 우회 경로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에 동의 없이 감시 장비가 설치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감시단체인 납세자를 위한 상식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과 감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가상장벽 사업 실패를 언급하며 이번 사업 역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하원이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 사건 합의금 내용을 대중에 전면 공개하는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윤리위원회는 어제 의원들의 성추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된 합의금과 세부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불투명한 자금을 합의금으로 사용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도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화, 민주 양당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정치권의 대대적인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난구호기금 배정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시시피와 아이다호 등 대형 자연재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재난기금 특별 지원을 잇따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원이 결정된 지역들이 모두 대통령 지지 세력이 강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이라며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일축했지만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재난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면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컵을 출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부터 월드컵 특별 세트 메뉴를 선보이고 구매 고객에게 축구 스타들이 디자인된 컬렉터 컵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과 티에리 앙리 등 전설적인 축구 스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손흥민 컵을 구하려는 축구 팬들의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한정판 컵은 한국 매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한국 소장가들 사이에서는 구매 대행 요청에 웃돈 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에 랠리 모드가 혼조세로 뒤집히며 내스닥이 나홀로 약세로 마감한 건데요. 그럼에도 3대 지수는 나란히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그중 다우존스는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며 4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다우존스의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견조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와 전주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반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1만 4천 건 증가가 예상됐지만 5만 7천 건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와 전월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어제 예상치를 밑돌았던 ADP 민간 고용과 더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던 뜨거운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틀 전 22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구인 건수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며 다소 혼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반도체 메모리주들에 집중되고 있는 패닉 셀링의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번 주 내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압도했던 매그니피선 세븐 역시 오늘은 4종목이 하락하는 쪽으로 반전되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대장균 오염으로 수돗물 끓임 권고가 내려졌던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이 다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는 추가 수질 검사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역 수돗물이 주와 연방 음용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돗물 끓임 권고를 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